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미 날씨가 많이 더워지긴 했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이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시작 사이 뭔가 갈팡질팡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마음도 일도 말이죠. 가는 봄은 아쉽고 성큼 다가오는 여름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특히 올여름은 무덥다고 하네요. 평균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름은 방학과 휴가, 시원한 계곡, 여름 바다 등 나름 낭만과 설레임이 기대되기도 하죠. 93.5MHz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여름맞이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해 주시고요. 여름의 태양처럼 열정적이고 여름 바다처럼 청량한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ing soon. 첫 곡입니다. 종월 봄과 여름 사이. 여름 사이에 덩그러니 우리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 저기 밝은 태양은 내일도 뜰까. 저 슬픈 달은 오늘 밤도 우릴 비춰줄까. 우리 함께 했던 것들 뿐인 걸
그때처럼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네, 정우월 봄과 여름 사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FM에서 보내드리는 935 라디오 전주 온이고요. 40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석원입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언제 초록의 기운이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5월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뭔가 바쁜 달이었죠. 행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고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남의 즐거움이 많았던 5월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멀어져가는 봄과 5월의 아쉬움을 달래가며 6월과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천득 시인의 창밖은 5월인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낭송해 볼게요.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시간.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네, 비천득 시인의 창밖은 5월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5월을 잠시나마 즐겨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유 라일락. 내리는 꽃가루에 눈이 따끔해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맘 막힌 비밀 쓸어 노릇거울에 넣어두고서 영원히 돼감을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Love me all with you Spring lilac 꽃이 지는 날 goodbye 이런 걸 말이 어울려 영혼잎 같은 안녕 Hey you 우리 봄날의 climax 얼마나 기쁜 일이야 Love me all with you Spring 봄바람처럼 Love me all with you Spring 봄바람처럼 기분이 바라건 노래 구름에 입꼬리는 살짝 올린 채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바람은 더 완벽한 건지 오늘따라 내 모습 맘에 들어 정말만 그날처럼 예쁘다고 말해줄래 어느 이별이 이토록 달콤할까 Love resembles misty tree lilac 꽃이 지는 날 goodbye
네, 아이유 라일락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인데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추진운동본부의 최민 공동상황실장 모시고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듣기 그리고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5일까지고요.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에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고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시행한 어학시험에 응시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능력시험 등 19가지 어학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 1회 응시 건수에 제한 없이 합산한 총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누리집 또는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참고하시거나 전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063-281-50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이음 전주에서는 6월 문화 수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플랜 테라피, 생활 도예이고요. 플랜 테라피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총 4차례 원데이 클래스로 이루어지고요. 생활 도예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회차씩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각각 20명씩이고요.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고요. 선착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 이음 전주 288-8673 또는 281-531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전북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 있는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고요. 모집 분야는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운영, 분야별 5팀 이내 총 10팀 정도 모집합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교육 지원과 소정의 콘텐츠 제작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운영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구글 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 063-282-99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동문길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6월 3일에서 6월 28일 사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한지 엽서 만들기, 그림, 캘리그라피, 동문 콜라주 등이 진행됩니다. 5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63-232-120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요. 프로그램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063-281-89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번으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악을 잘못 전달드렸어요. 그 연주곡을 전해드려야 했네. 제대로 된 음악을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브홀릭스 영화 국가대표의 OST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는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
네, 영화 국가대표 OST 러블릭스의 러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추진운동본부의 최민 공동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전주 서신동에 있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권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새만금의 상시해수 유통을 바라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그 서명운동본부의 상황실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인권운동도 하고 계시고 있고, 네. 지금 새만금 상시유통 추진운동본부 상황실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 새만금 해수유통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보실 수 없어서 좀 아쉬우실 텐데 제가 이 검은 머리 갈매기 네, 지금 스튜디오에. 네, 새모자와 함께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 검은 머리 갈매기는 사실 새만금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네네. 멸종 위기종 동물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네. 근데 왜 이 모자를 가져왔냐면은 바로 새만금이 살아야 이 새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아마 올해 1월에 KBS 추정 60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서 보도된 내용이 23조 원의 국책 사업인 이 새만금 사업이 수질이 괜찮은가? 를 점검하는 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마 장면 보신 분들을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물이 완전히 거의 이 기름을 풀어놓은 것처럼 새까만 물인 거예요. 네네. 근데 방조제 바깥의 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방조제 하루 2번 열리는데 그 방조제가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배수관문이 열리는 순간에 새까만 물이 기름 유출된 것처럼 쫙 바깥쪽에 바다로 퍼지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 모습에 좀 이제 마음 아파하셨고 좀 뭔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고민하시는 이제 시민들 10명이 처음에 모여서 뭔가 이 새만금 방조제 이렇게 안에 물이 썩어가는 걸 막아보자, 좀 네네. 바꿔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새만금의 상시해수 유통, 항상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시민운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모이게 되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라는 취지에서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을 위한 추진위원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네네. 새만금 상시해수 유통 추진위원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시민들의 서명,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올해 새만금 위원회, 그러니까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부분들,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전달을 하자. 네네. 그것을 1만 명, 보통 주민들이 1만 명 정도 모여야 조례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네,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1만 명 정도의 도민을 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서명 운동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고여 있다 보니까 이 물이 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검은 머리 갈매기. 예. 이게 멸종위기 종이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들이 사실 네네. 바다이기도 하고 갯벌이기도 하지만 그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저희 지역은 서해가 굉장히 민접해 있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갈매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우리도 살 수 있는 곳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저희가 캠페인을 나갈 때 이렇게 새 모자 쓰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 중에 되게 다양한 새들이 있어요. 도요새도 있지만 이 검은머리 갈매기를 오늘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새만금 사업이 1991년 시작되어서 어느덧 33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요. 맞아요. 긴 시간 동안 이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위원회 활동을 좀 묻기 전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새만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런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인데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서도 아직도 안 끝난 맞아요. 사업이고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에 네. 최장기간 국책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87년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태우 후보 측에서 이 새만금 계획을 처음 꺼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라북도에 마땅히 줄 공약이 없다 보니까 네네. 뭐 해야 하나 하다가 그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툭 하고 나오게 된 거였고 당시에는 농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농지를 100% 조성하겠다라는 게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간척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네,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 군데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크게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91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제 94년도쯤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충남에 있는 시화호가 네, 그제 맞아요. 어마어마한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세월 이제 오염. 네,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화호도 사실 바다였던 곳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바닷물을 막고 담수, 그러니까 민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했다가 이게 완전히 썩어서 안 된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새만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들이 계속 올라왔고 실제로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 새만금이 실제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은 오염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려들이 올라오면서 실제 조사도 해보니까 5급수 정도, 그러니까 정말 공장에서 쓰기 어려운 물이 될 그러네요.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검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새만금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인분들, 환경단체, 시민단체 함께 모여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는 부안의 해창개펄부터 서울까지 이 문교현 신부님을 비롯한 4대 종교의 종교인분들과 시민들이 삼보일배로 네, 맞아요. 네, 서울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장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 그러니까 새만금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이 새만금 개발 간척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송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쭉 이 사업이 추진해 오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바뀌었죠. 처음에는 농지가 100%였다가 나중에 농지만 70%, 산업용지 30%. 이명박 정부 때는 산업용지만 70%, 농지는 3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침을 바꿨던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개발 사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아직 뭐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했다. 오히려 계속 또 방향이 또 바뀌고 있는 건 지금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이 가시적인 효과 없이 보존과 개발 사이의 대립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전에 이제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청취자분들 들었을 때, 그럼 뭔가 안 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외에 개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토건 사업 위주의 개발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네. 2006년도에 이제 방조제 물을 막는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그렇죠. 그 후에 방조제는 완전히 만들어졌고 그 방조제 위에 뭐 도로가 깔리고 이제 새만금의 남북도 뭐 도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왜 이 생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되게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인데 물을 가둬두면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단순히 어떤 그 소금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지구의 정화를 돕는 작용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특히나 갯벌의 경우는 더 그런 정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민물에, 그러니까 강에 오염된 것들이 사실 바다로 나갈 때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갯벌이라든지 바다의 과정 안에서 이게 정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물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거,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화장실을 물을 제대로 안 내린 상태에서 계속 그곳에 물을 계속 버리는 것만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시적인 해수 유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은 계속 고여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무거운 물이고 네네. 그러니까 민물, 강물은 되게 가벼운 물인데 이게 물이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층이 생기는 성충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아래쪽은
위쪽은 그래도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4조 원의 세금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아래 밑에 뻘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 생태 조산이 퍼보면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염된 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마치 대립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개발 위주로만 너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생태적인 측면에서 이 새만금을 조금 더 보존하고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새만금 해수 유통 추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그 최근에 하고 있는 뭐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월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네, 네네. 올해 4월에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라고 좀 긴데요. 줄여서 저희는 이제 세상의 운동본부라고 하는데 네네. 세상의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가장 당면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의 도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이 새만금 위원회와 정부, 국회에 전달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네네. 어떤 서명이냐? 새만금의 배수 관문을 하루 2번만 지금 열고 있거든요. 네네.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 역시도 그건까지 새만금 아예 방조제 완전 막아서 민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실 공감하고 있고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루 2번으로 상시 해수통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상시 해수 유통, 배수관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것 등을 방법 등을 통해서 언제나 바닷물과 이 내측 그러니까 방조제 안쪽과 바깥에 물이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이걸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라는 걸 네네. 이제 서명운동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지역의 어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 계시는 고창이라든지 군산 지역의 어민들 역시 되게 피해를 받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어민들과 만나서 어민들이 혹시 정확히 어떤 피해를 겪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6월 중에 지금 새만금의 이 방조제가 완전히 막히면서 이 어업 생태계 그러니까 어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6월 25일에 지금 네네.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저희 운동본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1만 명 서명 운동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서명이 많이 되었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꼭 도민들만 서명 받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전 국민들까지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지금 한 4,50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막 저희가 이 서명 운동을 저라부터 도민들 아무래도 중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네네. 새만금 문제가 단순히 이 지역만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4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서도 수질이 개선 안 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인 피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서명들도 함께 열심히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 지구의 생태와 또 맞아요. 연관이 있으니까 많은 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서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운동본부가 SNS 계정이 있거든요. 일단 네네. 인스타에서 새만금 상시해수통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인스타에서 새만금 상실통. 네. 아니면 영어로 SMG 웨이브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그 다양한 소식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 서명운동 소식도 올리고 있지만 지금 새만금 혹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갯벌이 있잖아요. 이 네네. 갯벌에 대한 것들도 좀 알리고 있어서 인스타 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은 네. 굉장히 좀 많은 이 정보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갯벌이 이 생태계 보고이고 실은 이 갯벌이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갯벌이 이 간척 사업, 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파괴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그 어민들의 이야기도 담아보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네. 이제 그 새만금 지역을 돌아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민들의 삶이 굉장히 네. 오랫동안 되었는데 이게 되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맞습니다. 되셨잖아요. 네. 새만금이 방조제가 생기면서 어민들의 삶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어떻게 맞아요. 실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희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에 네네. 그 고창과 군산의 어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세요. 네네. 이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정 60분의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그 내측에 오염된 물들이 방조제의 배수관문이 딱 열리게 되면서 8km까지 외해 8km까지 이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염된 물이 아무래도 그 새만금 방주의 바깥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 어장도 사실 오염이 될 수밖에 영향이 굉장히 미치겠네요. 영향이 네. 미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썩은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되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이 저희가 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전부터 어민들은 느끼셨던 거고 왜냐하면 삶의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이 목소리 해수유통이 정말 잘 되어서 방조제 안쪽에 물이 안 썩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고창의 어민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고창의 어민들도 같은 입장이세요. 고창은 비록 방조제 바깥 바다이지만 방조제가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고창의 바지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바지락 축제도 열렸었는데 이 바지락 역시도 갯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고창의 갯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유네스코에서 맞아요. 네. 지정되어 있고 람사르 협약에 들어가 있는 갯벌이어서 굉장히 좋은 갯벌이었는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갯벌을 터전으로 어민들 바지락을 일구고 살아셨는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 과학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방조제 전후로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완전히 가둬진 이후에 분명히 바지락이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바지락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어민들을 만나서 현재 피해가 어떤 상황이신지를 인터뷰를 현재 운동본부가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은 일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바지락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분명한 상황이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어쨌든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에게도 좀 알려서 이게 방조제 안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바깥에 있는 이 새만금의 전북의 어민들 역시도 힘들다라는 걸 좀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일부 좀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런 오염부가 나가서 그냥 바다에 다 섞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또 실제로는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바지락 생산량이 고창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절반 아마 이하까지도 아마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정말로 그 방조제가 완전히 막힌 다음에 그러니까 해수통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진 전후의 문제가 달랐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몇 년 후에는 뭐 한 10년 안에는 우리가 고창에서 바지락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고창 바지락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저도 먹어보기도 했고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서 연구도 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이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이미 기후위기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후위기 시대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게 가장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갯벌의 탄소 흡수율이 지상의 흡수율보다 훨씬 좋다. 특히나 이 바다와 밀접해 있는 갯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좋은 점이 예전에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냥 뭐 사실 그냥 뭐 바지락이나 나고 조개나 나고 이런 데로만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개발의 이익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게 다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오히려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개발 사업의 폐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은 오히려 저희가 좀 더 긴 관점으로 당장의 어떤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우리 미래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전에 고창 바지락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고창 바지락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아계실 때도 그 바지락 농사를 하셨던 건데 네네. 그렇게 해서 사실 삶의 생존을 이렇게 삶의 어떤 그 구성을 해오셨던 분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보면 뺏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서 살 수도 있을 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뺏은 거기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이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어퍼레어티브라 해서는 안 되고 더 긴 호흡과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상시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목소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새만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네. 하고 좀 피로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잼버리가 하면서 좀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또 좀 지나면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계속 뭐 개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시민들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네. 뭐 시민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시던가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거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네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익이 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얘기를 드려요. 4조 원의 세금이 수질 개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데도 네네.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드릴 때 딱 그 오염된 바닷물과 그 밑에 쌓이는 오염된 퇴적물을 보여드리거든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또 끄적여 주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던 것들이 과연 자재로 쓰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바닷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했다면은 굳이 그것을 그 4조 원의 생각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런 점 때문에 지역은 발전돼야겠죠. 지역의 주민들도 삶이 더 발전될 수 있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발전의 방향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건 개발 위주, 토건 사업 위주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민들의 어떤 어업 활동 그리고 거기에 기대는 수산업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잼버리가 지역이었던 해창 갯벌만 해도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폐류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어민들이 예전에는 자식들 대학 보낼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래도 부족하진 않게 살 수 있었는데 바다라는 터전이 갯벌이라는 터전이 막히면서 당장에 생존의 위기가 와버렸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을 만날 때 이 서명운동 할 때 그럴 때 좀 보람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은 내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아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닌데 조금 더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게 지금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 뭐 그런 토건을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보존을 해서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많이 방송에 나왔죠. 순천만도 네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갯벌을 보존하면서 국가정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천만이 엄청 사실 되게 뜨거운 약간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네. 새만금은 거기 비교할 수 없으면 훨씬 더 큰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를 메워서 땅을 메워가지고 거기에 뭔가 공장을 짓고 산업시설을 지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관점이 과거의 관점이었다면은 네네. 지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매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립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2050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네네. 그때까지 그러면 그 매립을 위한 흙은 어디 가져올 거냐? 산을 허물어야 하고 또 어딘가 좋은 흙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뭐 환경단체에서 여러 번 제기했지만 슬러지라고 하는 오염된 사실 흙이 부족하니까 오염된 그러니까
산업 후에 폐기물과 같은 어떤 흙을 매립토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정말 밑바닥 독에 물붓기식 아니고 지금 관점을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상시 해수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로 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목소리를 모아가는 게 계획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800명 대상으로 해서 KBS에서 2021년도에 대선 그 공약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원 공약을 계속 대표 공약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약을 만들 거냐 이 질문을 여론조사했는데 응답자의 48.6%가 새만금을 대표 공약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등했던 44% 정도의 응답자는 다른 공약을 발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새만금 사업이 한 세대를 넘어선 정도까지 완성이 안 됐다면 이제는 좀 다른 걸 해야 하냐는 게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살고 있는 도민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민들도 계시지만 어민들이 가져온 수산물을 또 파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서 6월 25일에 네네. 이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이 왜 필요한지 그걸 통해서 지역의 어민들 수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요? 예, 네. 6월 25일에 오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이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열리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지.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현재 전라북도 의회에서 오후 2시 정도부터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오후 2시에 도의회에서. 네, 혹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 소식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도 홍보자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청취자분들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알려드리고요. 또 그때 토론회가 진행되니까 토론회 진행된 내용들 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토론되었고 또 시민들은 어떤 반응들을 하셨는지 네. 요거를 또 저희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말씀 더 하셔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저희가 또 그렇고 뭐 시민분들도 잘 모르셔서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거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알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상시 해수유통을 하자는 게 지금 간척된 땅을 다 다시 바다로 만들자, 갯벌로 만들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새만금 개발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그 오염된 물 옆에서 그걸 개발할 수는 없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개발 혹은 전북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새만금이 항상 바닷물이 내측과 외측에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전주라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전주의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추진운동본부 최민 공동상황실장 모시고 그 새만금과 이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6월 25일 날 도의회에서 오후 2시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서명운동도 많이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노래 추천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요? 그 허클베리핀의 푸른 수평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좀 추천해봤고요. 약간 저는 허클베리핀을 개인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네. 이 푸른 수평선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요즘 저의 약간 마음을 담아주는 것 같아서 추천해봤습니다. 네네. 허클베리핀의 푸른 수평선 그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토론회 끝나고 또 한 번 더 모시고 토론회 관련된 이야기들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운동본부 최민 공동상황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클베리핀의 푸른 수평선 이야기 듣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